오늘 이제 점심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시는 거 아시죠?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 해서 요 앞에 이제 저희 기출문제 들어갔는데 저희 기출문제 좀 늦게 나온 바람에 앞에 이제 좀 건너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총설 부분하고 절차 총론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건너뛴 부분 뭐 2시간 하면 좀 넉넉하고 그리고 1시간 하면은 좀 촉박하니까 2시간 정도 해서 식사하시고 2시간 정도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요거 앞에 지나갔던 부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네. 네, 그러면은 2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째 시간은요. 자, 105페이지 기타의 첨부 서면 보도록 할게요. 첨부 서면. 자, 105페이지 기타 첨부 서면 하시면 보시면 양갈로 1번에서 토지 임야 또는 건축물 대장 정보 되어 있나요? 네, 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장. 동그라미 했습니까? 네. 대장은 다음과 같아요. 자, 대장 표시 증명 정보이고요. 대장 위에다가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하나 적읍시다.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이 대장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보는데요. 다른 안에 내용 자세히 보실 건 없어요. 요거 딱 4가지예요. 자, 보시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이전 등기 신청, 그리고 등기 멸실 등기 신청 시 요 4가지인데요. 그래서 키워드를 표시, 보이, 멸실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보니까 딱 멸실할 것 같구만. 그러니까 부동산 증명정보 제공하라의 내용 정도로 해서 키워드 잡으시고요. 자, 대장은 표시, 보이, 멸실 등기 요 4가지인 경우만 제공을 하면 되었습니다. 되었나요?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되어 있습니까? 상속인임을 증명한 서면 되어 있습니까? 네.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재적 등초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첨부서면은 과거에 한 20년 전에 10몇 회차, 이럴 때는 자주 나왔는데, 기타 첨부서면, 대장도면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큰 문제로 출제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면은요, 짝지 단어 있었죠. 뭡니까? 도면, 짝지 단어. 짝지 단어. 도면, 짝지 단어. 짝지 단어요. 네. 짝지 단어. 일부. 도면은요, 언제나 일부, 요 키워드 나올 때만 나옵니다. 자, 뭐예요? 일부는 어디의 일부예요? 권리의 일부입니까? 부동산의 일부입니까? 부동산의 일부. 자,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이 설정 가능하고요.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설정이 가능할 때 이때 일부에만 용의권 설정할 때 그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면으로. 그래서 일부, 도면 요거 2개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도면 일부 적으셔도 되는데 요거 짝지 단어 외우셨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106페이지 등기 신청의 절차 보도록 합니다. 등기 신청의 절차.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요, 신청서, 첨부서면을 제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은요, 접수를 받아줄 건데요. 이때 접수는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양갈로 1번, 등기 신청의 접수에서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되어 있습니까? 네, 반드시 동그라미. 그리고 반드시 위에다가 의무 하나 적읍시다. 이 접수는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은 의무가 없지만 신청하세요 네네. 네,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접수를 하게 되면요, 접수는 반드시 접수를 받아야지만 신청은요 의무 없었죠. 반면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의무 없지만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기본 과정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자갈돌의 경우 어때요? 자갈돌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관, 자갈돌이 너무 예쁘니까 내 등기 좀 해줘라 봐라 라고 한다면 등기관 돌 던지고 쌍욕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접수는 받아준다고요. 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사를 해서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자 접수는 의무였고요. 그리고 접수의 효과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언제 접수한 것을 봤어요?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정보처리 조직에 저장한 때. 그래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접수한 때 또는 저장한 때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요. 심사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양갈로 2번 심사인데요. 이 심사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형식적 심사이기 때문에 얘는 실질 검사, 실체 검사 한다 못한다? 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실체적 적법성 X 하세요. 실체적 적법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만 심사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하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각하하기 전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어떻게? 취하를 신청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 취하를 각각이 가능한데 자 그런데 신청 심사를 할 때 신청서를 심사를 할 때 우리는 보정 절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정. 그래서 보정에 관해서 잠시 볼 건데요. 자 보정은 뭐 하는 겁니까? 보정. 틀린 것을 약간 고치는 거예요. 이거입니다. 제가 신청할 때 신청서에 주성배로 적었는데 주성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신청부서면에 다 주성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일치가 되었죠? 라고 한다면 요거는 금방 신청 정보는 주성배에서 주성배로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보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등기가 딱 보고 아유 선생님 요거 주성배로 돼 있는데 이거 오타 맞죠? 주성배로 바꿔오세요 라고 보정명령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생겼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면 주성배구만 각하 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틀렸네. 각하. 맞나요? 요거는 보정명령 의무에 관한 문제인데요. 보정명령 할 수 있다의 문제이지 보정명령 하여야 한다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정 의무는 없습니다. 보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보정하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보정될 수 있는 거, 보정할 수 있는 걸 명령을 해야지. 자, 보정명령 내려봐야 당연히 하루 만에 못하는 거 그냥 약 올리려고 보정명령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정할 수 있다의 보정명령 문제 할 수 있다의 문제고요. 자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보정하면 됩니까? 다음날까지 보정명령에 따라서 보정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뭐가 없던 것처럼 애초부터 흠결이 없던 것처럼 신청 절차, 이 심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보정명령 받고도 다음날까지 보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각하 처분을 하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정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각하 처분, 취하 처분은요, 좀 이따가 각하에 관하여 전부 마무리를 하고 각하와 취하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시험은요, 각하 사유, 얘가 나올 거예요. 각하 처분에 해당하는 각하 사유. 자, 등기법 29조 1호부터 1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1호부터 11호 사유 이 중에 11가지 사유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한다면요. 얘는요. 각하 사유, 각하가 됩니다. 등기처분이 거부되는 각하.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언제 등기가 될 것이고 언제 각하가 될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X부동산에 관하여 갑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상에 권리자,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겠네요. 공동 신청해서 신청서를 어디에 신청합니까? 관할 등기소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등기사항인 것을 등기를 합니다. 자, 완공된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네요. 라고 한다면 얘는 등기사항이 맞는 것으로 등기사항이 해당하는 것을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갑과 을은요, 이제 관할 등기소에 그리고 등기사항이 맞는 것을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겠네요. 신청서입니다.
자,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청인의 정보로서 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갑의 표시, 그리고 권리자의 있는 지위에 있는 표시, 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서에는요, 이러한 기본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부원, 일, 목,심, 필가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 서면이 제공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매매가 정당한 매매가 맞느냐, 이 매매를 했느냐, 거짓 매매가 아니냐, 뭡니까?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등기 원인 증명 서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서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계약서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본다면요. 자,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도인으로서 갑의 표시가, 그리고 매수인으로서 을의 표시가 각각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알겠다. 매매 계약했구만.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권리관계 정보 좀 봅시다. 라고 한다면 권리관계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서 무엇이? 현재의 등기 기록이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등기 기록을 제공할 건데요. 현재의 등기부, 등기 기록, 등기부이죠. 등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자, 마찬가지로 X 부동산의 표시와 현재 등기 명의인으로서 갑의 표시가 등기 기록,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권리관계 맞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뭡니까? 이 건물이 네가 말하는 그 부동산이 맞느냐? 네가 사고자 하는 건물과 네가 팔고자 하는 건물이 일치하느냐? 건물 맞느냐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무엇이?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증명 서면을 제공을 할 건데요. 자,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 뭡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른 말로? 저기 있네요.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 증명 정보 대장, 대장이에요. 우리는 대장을 또 첨부 서면을 제공할 겁니다. 그럼 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똑같아요. X 부동산의 표시에다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다? 바로 소유자로서 갑의 표시가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신청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이렇게 첨부 서면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신청 정보와 첨부 서면 내용은 전부 일치됩니다. 단 하나라도 불일치하면요, 얘들은 각하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 첨부 서면 제공하라고 했는데 제공 안 하네요. 그래도 각하예요. 또 첨부 서면 내용 간에도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도 이 정보는요 동일해야지 불일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다음 것 같아요. 관할 등기 소외 사항을 신청하고요. 자, 공동 추에서 신청을 해서 첨부 서면과 신청 정보의 내용 제출 과정에서 어떻게 불일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각하. 이 중에 단 하나만 걸쳐도 각하예요. 전부 다 해야 되지 각하가 아니라 이 중에 단 하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 하나 사유라도 걸리게 된다면 해당한다면 각하가 되는데 그러면은 각하가 되는 과정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갑과 을이 매매 관할 등기소가 되어 있죠. 관할 등기소를 위반했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위반한 신청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대구에서 땅 팔아놓고 대구 땅 팔아놓고 집은 강남이니까 강남 등기소에 등기 신청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관할 등기소 위반된 신청으로서 얘는 각하가 될 겁니다. 또 알고 보니까 자 이렇게 뚜껑 덮여 완공된 건물인 줄 알았는데요. 뭡니까? 뚜껑이 덜 덮였어요. 자, 외기 처단이 안 되는 등기사항이 아닌 거죠.
자,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 신청했다면 당연히 각하가 됩니다. 맞나요? 또 자, 신청 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이 되는데 신청 자격 없는 자의 신청이라면 이 또한 각하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자격도 있었습니까? 등기 신청 자격 두 개 있잖아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두 개. 신청 능력과 신청 적격 두 가지 다 있어야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종료되지. 의사표시 의사 뭡니까? 신청 능력 없는 자의 신청. 등기 적격 신청 적격 있다 하더라도 각하. 반면에요. 의사표시할 수 있어가지고 신청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등기 명인 될 수가 없는 민법상의 조합인 경우에는요. 각하. 되겠나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신청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청 적격도 둘 다 있어야 각하되고 등기가 될 건데 이때는 뭡니까? 신청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라고 한다면 얘는 각하를 시키는 게 맞아요. 자, 봅니다. 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우리는 방문 신청주의죠. 공동으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출석 안 한 겁니다. 집에서 출석 안 하고 출석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출석 안 하면 각하. 또요. 방식에 맞는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꾸며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신청 절차대로 신청을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신청하면 된다. 각하. 그리고요. 첨부서면이에요. 여기 첨부서면. 자, 첨부서면 좀 제공하세요라고 하는데 첨부서면 제공 안 했거나 또는 내 신청 정보의 내용과 불일치했거나 또는요. 기한이 넘었거나 또는요. 첨부서면 간의 내용이 불일치를 했거나 각하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 맞았어요. 관할 등기소도 맞았고요. 등기사항도 맞았고 자, 출석해서 신청 자격 있는 자의 첨부서면까지 제공하고 불일치가 나온 거 다 일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지급 안 하거나 각종 세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얘는 각하예요. 이랬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유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등기 격려되지 않고 각하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예, 얘들은 각하되는 게 원칙이에요. 각하 사유거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각하될 것이 맞는데 각하되지 않고 오히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가 경유가 되었을 때 이 등기 유효, 무효를 물어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중에 단 하나 더 걸리면 각하라고 했죠. 이 중에 단 하나 사유가 걸리면 각하인데 그 각하되어야 하는 것도 간과하고 이 사유를 간과하고 그냥 등기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수수료 내라 했는데 수수료 안 낸 채로 신청했을 때도 등기를 해준 거예요. 또 관할등기소 위반인데 등기를 해줬다고요. 이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면 볼 필요 없어요. 각하, 무효. 그런데 희한하게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니까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한번 나눌게요. 이렇게 하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가 격려가 되면요.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의 하자가 흠결이 중요한 부분인지 그 외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지. 그래서 자 봅니다. 관할등기소 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요. 29조 1호, 2호 사유 위반이에요. 1호, 2호 위반이고요. 얘는요. 중요한 부분의 하자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봐주지 않고 얘는 절대 무효. 직권말소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한 부분 하자거든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더라도 얘는 무효로 못 봐줍니다. 절대 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까지. 자, 반면에요. 신청 자격부터 수수료 세금까지는 우리는 3호 이하의 사유라고 하고요. 3호 이하의 사유라고 하고 얘는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중요한 1호, 2호 제외하고 그 외의 사유라고 할 겁니다. 자, 그 외의 사유는 중요한 하잖아요. 이런
미미한 하자라고 봅니다. 미미한 흥결, 미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라면 자,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 실체관계가 부합한 등기를 하면 이 소소한 하자, 소소한 흥결 눈 감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유효예요. 끝. 유효면 끝이에요. 더 이상 얘는 전부 서면이 불일치하지만 실체관계가 부합한 등기이기 때문에 얘는 유효의 등기. 그렇다 하더라도 뭐한다? 전부 서면이 제공이 안 됐으니까 뭐 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유효면 그 뒤에 가타부타 다른 절차 진행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유효면 끝이에요. 진행이 되는 거는 그래서 진행이 되는 부분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얘가 한 세트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라면 유효를 물어보는 것보다 1호, 2호 위반이라고 한다면 실체관계가 부합한 등기를 하더라도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 된다. 얘가 더 시험에 빈출됩니다. 자, 그리고 좀 포인트를 좁혀볼까요? 시험은 얘가 나올 겁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것으로 물어볼 거예요. 시험은 다음 같이 나올 겁니다. 다음 중 29조 2호 위반 사유로서 각하 사유인 것은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냥 각하 사유인 것은 아닌 것은 하면서 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주로 사례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속에서 등기사항이다 아니다를 골라내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사례가 주로 출제가 되느냐 또 봅니다. 빈출되는 질문 다음 같아요.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뭡니까? 부동산의 일부, 권리 일부에 관해서 된다, 안 된다, 원칙 구분합니까? 얘를 물어봐요. 이 사례를 적고 다음 중 각하사유인 것은, 각하사유 아닌 것은 해야 돼요. 그러면 각하사유이다, 아니다 해서 우리가 기본과정 시간에 이 29조 2호 사유에 29조 2호에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쭉 달려서 10몇 개, 20몇 개 달렸잖아요. 그 사유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 했습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나중에 보고 넘어가고 그 기준만 가져가세요. 나중에 보고 사례로 확인하는 거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얘기해주면 또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유 중에서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이러한 개념만 굵직굵직한 개념만 정리하면 그 외에 달려있는 뭐 10몇 개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자, 강행규정 위반되는 특약 등 이러한 등기가 나옵니다. 강행규정 위반 특약 등기 또는요 법률에 근거 없는 특약 등기 얘들은요 말 없어도 직권 말소예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 정도 마셔도 벌써 절반 다 떼냈어요. 그리고 그 사안마다 된다 안 된다의 내용이고 또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보면 처분 금지를 위반하는 등기 이런 게 있다고요. 위반하는 등기,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등기, 그런 등기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들은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가 비교하실 게 단속 규정과 비교가 됩니다. 강행 규정 위반이라야 직권말소지 단속 규정 위반이라면 얘는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 돼요. 했잖아요. 뭡니까? 요 절차상의 일부 하자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한 등기라면 유효한 등기로서 중간생략 등기, 전부생략 등기 기억납니까? 그런 등기는 등기상이에요. 그래 단속 규정인지 강행 규정이 구분을 하는 게 이렇게 섞여서 나올 거예요. 뭘 물어보면서 등기상이다 아니다를 물어보면서 이해되겠습니까? 이랬나요? 그래서 자, 요 두 부를 이제 1호, 2호인지 3호 이하의 사유인지를 분리하는 데서 그 첫 번째로 중요했고요. 분리하고 나면 뭐가 요거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등기사항 아닌 것이 나올 거예요. 아니 1호도 중요하다며요. 1호는 중요해도 안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땅 따고 서울에서 했다. 뭐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했다. 너무나 쉽게 각하사유인 거 알거든. 관할 등기소는 안 물어봅니다.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올 거예요. 등기사항이 아닌 것. 됐습니까? 나중에 기출지문속에서 바로 정리를 확인도 하고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각하 사유에 해당했다면 다시 한번요. 1호부터 11호 사유에서 걸려서 각하 사유에 해당했다면 우리는 등기관은 각하 처분을 할 거예요. 누가 합니까? 등기관이 합니다.
각하처분은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하처분을 등기관이 하게 되면 각하처분을 등기관이 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신청서 앞에 맨 앞에 있는 신청서 앞표지를 북 뜯어서 안 줍니다.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만 신청서는 북 뜯어서 지가 갖고 있고 지가 일단 티가 내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등기관이 지가 심사했다는 걸 티내는 거예요. 북 뜯어서 안 주면서 뭐한다? 뒤에 붙어있는 첨부서면을 돌려줘요. 첨부서면만 환부합니다. 신청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취하도 이 각하와 비슷한데 취하도 각하와 비슷한데요. 요 같은 비슷한 쟁점 가지고 올게요. 취하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까? 신청인이 하는 겁니까? 신청인, 등기관이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취하는 오로지 신청인이 하기 때문에 얘는요 신청서 뜯깁니까? 안 뜯깁니까? 안 뜯겨요. 신청인 취하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이고 등기관 미안 내가 했던 거 싹 다 미안 없던 것으로 싹 가져가는 거. 신청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드는 취소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얘는요 신청서도 돌려받고요. 첨부서면도 돌려받고 그리고 절차상에서 수수료를 내세요. 수수료도 냈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수수료까지 전부 환부받으면 돌려받아요. 됐나요? 자, 철에는요. 아예 신청 자체가 없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 첨부, 서면, 수수료까지 전부 환부를 해주는 반면에 각하는요. 지가 한 거 티낸다고 했죠. 신청서 북 뜯어가지고 편철합니다. 그리고 각하에서 편철을 하고 자 첨부 서면만 돌려주는데요. 하나 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각하 사유가 되는 그 각하의 원인인 첨부 서면은요. 복사를 해서 편철해 둡니다. 복사본을 떠나요. 왜? 진상 대비하려고. 사람들은 이제 희한하게 지가 잘못해가지고 등기 거부했잖아요. 그럼 알아요. 이것 때문에 거부된 거. 살짝 바꿔가지고 아니 난 전에 똑바로 냈는데 왜 네가 각하냐? 라고 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사장님 요거 바뀌었잖아요. 바꿔왔네요. 저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 각하 처분되는 증거, 각하 처분의 바탕이 되는 서면은 첨부 서면이라도 어떻게 복사를 하고 돌려준다는 것까지. 물론 타 시험에서 복사하고 환부한다 요 지문이 기출되었지만 공시법에서는 네 첨부 서면만 환부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기 정도만 보시고 자 그럼 책을 보시고 정리합니다. 책. 자 106페이지 보시면 밑에 반갈로 1번 1호 2호 되어 있습니까? 네 1호 2호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 하나 적읍시다. 1호 2호 위반에 위에다가 중 하나 적을게요. 이는 중요한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이고요. 직권발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107페이지 보시면 3호 이하의 사유 되어 있습니까? 3호부터 11호 사유 우리 그 위에다가 그 외 하나 둡시다. 그 외 반갈로 1번 3호 11호 그 위쪽에다가 그 외 하나 둡시다. 얘는 중요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관계가 부합한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얘는요. 유효한 등기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유효 동그라미. 두 번째 유효 동그라미. 그리고 그 뒤에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유효이지만 다 틀렸어요. 유효 끝. 자 그래서 3호 이하 11호 사유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각하 처분과 또는 각하되기 전에 신청의 취하 절차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의 취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 신청인이, 신청인 동그라미. 그래서 신청인이 취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취하권자를 봐요. 취하권자. 대리인이 취하하고자 한다면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동그라미, 특별수권 동그라미. 얘는 민법이랑 똑같죠? 뭡니까? 민법 대리제도에서 자 매매계약 체결하세요 해놓는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취소 무효 해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만약에 계약을 하세요라는 계약에 관한 수권을 받은 자가 취하를 하고 난다면 취하, 취소, 무효에 대한 뭐가 된다?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민법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공동으로 한 등기 신청에서 공동의 동그라미.